26학년도, 7학년도, 8학년도니까 대략 한 7, 8년 정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과가 뒤섞이는데 누구만 유리해? 누구만 유리해? 그렇죠. 이과생만 유리해. 왜? 문이과 과목 시험 교차해서 보라고 했는데 교차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이과 과목을 보는데 이과 과목을 공부하면 수능에서 유리하거든요. 탐구 과목은 선택한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따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적어도 선택 과목에 의한 차별은 없어진다. 왜? 선택 과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탐구 과목 얘기를 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얘기를 좀 갑자기 해보려고 합니다. 표준 점수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부터 이해해서, 혹은 표준 점수와 관련해서 탐구 과목이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하게 수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자, 요 주제를 한번 좀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문과 침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학교 떠나는 이과 출신 문과생. 저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과 애들이 문과 대학을 가요.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그만둬요. 왜? 공부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왜 그러면 문과를 간 거야? 예를 들면 이과 공부를 계속 했던 애가 갑자기 경제학과를 간다든지 뭐 사회학과를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그냥 학교를 막 그만둬.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문과 침공이 문제다. 그럼 이과 애들이 문과를 간 건가? 뭐 그런 일은 종종 있지 않나? 있어 왔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교차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어느 정도로 일들이 있었냐면은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건국대 점수로 연대 경영을 합격한다.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22년부터 이 얘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때 건국대 이과계열 갈 수 있는 학생이 수능 점수 기준으로 문과 점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연대 경영을 간다는 얘기예요. 연대 경영이면 서울대 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의 가장 탑이 되는, 문과는 의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대, 스카이 이러면 뭐 거의 최고점에 가 있는 학과들인데 건국대하고 라인이 맞춰진 거예요. 서울대, 저건 이제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기사인데요. 서울대, 인문대 신입생 절반 이상이 이과 출신이다. 이과인데 그때 심지어는 사회과학이나 경영도 아니고 인문대인데 왜 그럴까요? 인문대가 점수가 더 오히려 낮기 때문에 침공하기가 좋으니까 일단 인문대로 다 들어온 거지. 이과 애들이. 지금 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해에 이과생들이 어느 정도로 갔었냐, 뭐 아까 여기 나오죠. 건국대 점수로 연대를 갔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연대 신학, 연대 경영, 고대 서서문, 연대 중문, 경인, 뭐 이런 연고대, 서울대 농경제 사회학, 뭐 고대 통계, 여긴 좀 물론 세긴 한데, 고대 통계 정도는 서울대 시립대 컴퓨터과학부, 건국대 스마트 ICT 융합공학 정도에 뚫려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오면 문과를 가는 거지. 대입에서도 문이과 교차 지원, 즉 문과 과목 학과인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곳에서 과학을 시험 보고 온 애들의 점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이과에도 크로스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과 과목, 이과 과목 상관없이 점수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미 통합형 수능으로 치른다고 했더니 나는 과목을 바꾸지는 않을 건데, 나는 그냥 이걸 볼 건데, 이과생 교차 지원할 의향이 있다. 문과 교차 지원 검토 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과보다는 대학 간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요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요런 결과가. 이제 이해되시죠? 26학년도, 7학년도, 8학년도니까 대략 한 7, 8년 정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과가 뒤섞이는데 누구만 유리해? 누구만 유리해? 그렇죠. 이과생만 유리해. 왜? 문이과 과목 시험 교차해서 보라고 했는데 교차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이과 과목을 보는데 이과 과목을 공부하면 수능에서 유리하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이 부분 잠깐만 얘기 빠르게 넘어가려면, 요걸 알려면
표준 점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뭐냐? 표준 점수는 이거 먼저 볼게요. 여기 보세요. 표준 점수 수능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가 뭐예요? 야, 너 몇 개 틀렸어?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뭐 국어 120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원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라는 걸 주는데, 백분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등급은 뭐 1등급, 2등급, 뭐 4%, 11% 이런 거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표준 점수가 제일 어려워요. 표준 점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험의 난이도가 점수에 영향을 준다. 자, 표준 점수는 뭐라고요? 시험의 난이도가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고 선택 과목이 좀 쉬운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마 이 난이도와 상관없이 100점은 똑같이 100점이다라고 하면 모든 애들이 쉬운 과목만 선택하려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억울하겠죠. 야, 우리는 공부를 어렵게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는데 쉬운 과목 100점 맞은 애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대한 어떤 얘기가 많아질 테니까. 근데 과목마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리, 생명, 사회문화, 법과 정치 이렇게 과목이 다른데 난이도를 어떻게 서로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만점을 맞은 학생들, 또 혹은 그 아이들의 전체적인 평균 성적을 가지고서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었는지 시험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자, 국어도 지금 선택이에요, 통합이에요? 통합이 있고 선택이 있죠. 자,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문이과 애들이 같이 시험을 봐도 되는 거가 된 건데, 아이들이 고르는 과목이 있어요. 보통 문과 애들은 뭘 고르냐면은 뭐 여기 이제 언어와 매체를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어와 매체를 고르면 여기는 이제 문법이 있어요. 그럼 149점. 이과 애들은 보통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문법을 안 보려고 해요. 147점. 2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과 애들은 수학에서 공통 과목 수학 1, 2까지는 그대로 보지만은 선택 과목으로 보통 확통을 많이 하죠. 좀 더 쉬우니까. 근데 이과생은 미적분을 해요. 그러면 표준 점수 차이가 만점을 맞게 되면은 수학은 144점이 되는데 미적분은 확통은 144점, 미적은 147점으로 오히려 3점이 더 높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국어는 문과 언어와 매체가 좀 유리했는데 수학은 미적분이 유리했구나. 근데 이것도 이제 착시인 게 요새 이과 애들이 다 언어 매체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얘네가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점수도 국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왜? 이과 애들은 오히려 이과 애들이 언어 매체 더 많이 해요. 문과 애들이 화작 더 많이 해요. 왜? 이게 더 쉽거든. 자,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자, 오늘 얘기할 게 탐구 과목이잖아요. 탐구 과목 볼게요. 자, 사회과 탐구 과목 볼게요. 윤리와 사상, 지난주에 우리 같이 다뤄봤죠? 사회문화, 요거 만점 맞아도 68점이에요. 지구과학 1, 2 만점 맞으면 74점, 77점이에요.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탐구 과목은 2개씩 고르기 때문에 만약에 문과 학생이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 이거 되게 많이 고르는 조합이거든요. 고르는 조합. 2개 합쳐가지고 대충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한 136점 정도 될까요? 자, 탐구 과목의 지구과학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과학 1, 2 합쳐가지고 한 151점 나오면요, 점수 차이가 여기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16점 난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 6점, 여기 거의 9점, 합쳐서 15점. 여기서 점수 차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자, 문이과 통합하라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문과 애들이 점수를 깔아줘서 낮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과 과목은 문과 애들한테 이과 과목 시험 봐도 된다고 했는데, 문과 애들이 지구과학 시험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자기가 했던 윤리와 사상과 사회문화를 봐. 그런데 이과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요? 지구과학이랑 원투를 봐. 그냥 각자 시험 본 거예요. 뭐 교차하라고 했지만 안 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니 압도적으로 이과가 높은데, 이 말인즉슨 지구과학 1, 2는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거겠죠. 평균 점수가 낮다든지 만점자가 적다든지와 같은 이유로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막 문과 침공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왜? 교차 지원이 제한됐으니까. 대학들이 그냥 다 문과 점수, 이과 점수 가져오면 다 받아들여요. 즉 무슨 얘기냐? 점수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쳐서. 이게 뭐 사회를 가지고 점수를 땄는지 과학을 가지고 땄는지를 따지지 않고, 아, 그래? 너 표준 점수 차이가 429점이야? 445점이야? 누구 뽑겠어요? 당연히 445점 뽑겠죠. 따라서 만점자 기준으로 표준 점수 차이가 16점 이상 나게 돼버렸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정시시험 볼 때 1점, 2점 때문에 대학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네. 왜 그렇다고요? 표준 점수 때문이라고요. 표준 점수는 뭐다?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다. 시험이 쉬우면 표준 점수가 내려가고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그러면은 이과 문과의 표준 점수 차이가 어디서 극심하게 벌어진다? 바로 탐구 과목입니다. 자, 탐구 영역 표준 점수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작년 건가 재작년 건가 어쨌든 근데 뭐 해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안 두시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문과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이렇게 보죠. 선택 과목이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룩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가 제일 높다는 거, 만점의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 뭐겠어요? 제일 어려웠다는 거겠죠. 만점자가 18명, 122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화법 요런 거 만점 맞으면 73점 맞고 세계사 만점 맞아도 63점밖에 안 돼서 문과 과목, 선택 과목 내에서도 쉽고 어려움의 차이로 인한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나는구나. 왜요? 세계사는 아무리 더 잘해도 63점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점수는 50점인데 표준 점수로는 63점이 되니까 저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거든. 근데 왜? 만점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뭐, 보세요. 생활관리 막 만점자 막 6,000명. 자, 근데 경제 만점자 전국에 1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여기에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한 인원들에 따른 편차도 있지만 대충 만점자 숫자를 보시면 이 과목의 난이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학 과목 같은 경우 어떻죠? 당연히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화학과 물리, 만점자가 적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만점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래도 선택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 과학 과목 사이에선 편차가 그렇게 원 과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투 과목 보세요. 투 과목. 자, 특히 화학 물리 어때요?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80점, 74점 돼가지고 화학 2를 만점을 맞으면요. 세계사 만점 맞았던 거랑 점수 차이가 거의 20점 나게 됩니다. 똑같은 만점이지만 만점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탐구 과목은 선택한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좀 쉬운 과목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과가 유리하고, 물론 이제 그게 난이도와 함께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어렵지만 잘 보면 굉장히 이득을 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탐구 과목의 특징이고,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2022 통합수능이라고 하는 문이과가 교차할 수 있는 수능에는 지금도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2023이랑 2024인데 작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지구과학 2 고른 애들이 대박 났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지구과학 2를 선택한 인원이 작년에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도, 자 보세요. 원래는 지구과학 2 만점 맞는 애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6월달에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지구과학 2 애들의 표준 점수 만점이 최고점이 탐구 점수로 최대치를 맞을 수 있는 표준 점수의 이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50점 원점인 그 탐구 과목이 100점까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표준 점수 만점은 거의 100점인 거예요. 지구과학 2가요. 표준 점수가 98점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무슨 사회 과목으로 치면 사회 탐구 과목 2과목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지구과학 2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2는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무조건 시험 잘 본다. 약간 이런 막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작년에 이제 저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만점자 표준점. 만점 맞으면 의대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왜 그렇다? 표준 점수 얘기 나오는 것도 선택 과목, 그 다음에 문이과가 교차를 볼 수 있는 통합형 수능.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엉켜서 같이 벌어지게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들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어떤 거 해야 된대요? 다 미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미적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교차 지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교차가 말이 교차지, 이과 애들이 문과를 갈 때는 아무 제한이 없어 보이는데 이과가 문과를 갈 때는 제한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정시에서 자연계열에서는 학교별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로 지정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통을 아무리 잘 맞아도 확통을 선택해서는 아예 지원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확통은 안 돼. 이렇게. 과탐은 어떨까요? 과탐도 위에 보시면 건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대, 다네 다. 이 모든 대학들이 과탐을 아까 제가 사탐 과탐 해서 교차 지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문과는 상관없어라고 하는데 이과 쪽에서는 과탐을 해야만 지원해 올 수 있다라고 정시에서도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실제로는 교차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을 못하면 자연계열 학과 가서 수업 못 듣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은 통합으로 바꾸겠다고 해놓고서 대학 학과 모집에서는 통합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불리해요? 네, 100% 문과만 불리했던 거죠. 예, 그런 거예요. 22학년도부터 지금 한 3년 정도 입시를 그렇게 치렀고 앞으로 3년 정도도 저렇게 입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 가면 고달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과식으로 공부하면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문과식으로 공부한다. 문과 과목만 공부하고 문과 내용만 알고 있으면, 혹은 이과 애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에 좀 숨어 있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엄청 불리했던 거예요. 네,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수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 수능도 다르지 않고요. 선택 과목, 공통 과목, 확률, 통계, 미적, 기하. 미적이 당연히 유리하겠고요. 탐구 과목, 사회, 과학 다 그대로 있지만은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과 학생들한테 표준 점수가 유리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지원할 때 학과별로 자격 요건에 응시 과목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유리하다. 요게 이제 선택 과목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형 수능의 허상이자 문과 애들이 왜 이렇게 불리한 건가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2028학년도부터 2027년부터 치러지는 수능이 이제 그래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수능도 핵심이 뭐예요? 통합형 수능이죠? 통합형 수능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또 통합형 수능 뭐가 통합? 자, 이제는 진짜 통합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왜 그렇죠? 아시죠? 아예 선택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제는 통합이에요. 뭐예요? 수능에서 통합이라고 말은 해놓고 니네가 보고 싶으면 봐가 아니라 선택을 아예 없애버리고 문이과 똑같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선택 과목 유불리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야 우리는 우리과 올려면 과탐 봐야 돼. 야 사탐 쪽 택한 애들 못 와.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요? 모두 공통으로 바뀌니까요. 자, 예전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수능에서는요. 문이과 서로 다 통합할 수 있어. 니들이 원하면 해. 근데 애들이 해요 안 해? 안 해. 특히 문과 애들 해요 안 해? 안 해. 수학과학 안 해. 그래가지고 수학과학 했던 이과 애들만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죠. 앞으로는 적어도 선택 과목에 의한 차별은 없어진다. 왜? 선택 과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선택 과목 없어요. 대신 어떻게 돼요? 자, 지금도 누가 유리해요?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수학, 과학을 무조건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볼 과목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고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정해져 있어. 통합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애들이 나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수능에 다 봐야 돼. 수능에 다 봐야 된다고? 원래 수능에서 사회만 보는 거 아니야? 확통만 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근데 그 다행이죠. 이과는 게다가 미적이 빠지고 확통만 보기 때문에 문과 애들로서는 사실 그렇게 부담될 건 없어요. 옛날에 했던 공부랑 거의 똑같은 공부니까. 이과 애들이 오히려 이거 좀 너무 쉬워졌는데 이런 불안감은 있겠죠. 그리고 탐구 과목이 핵심이죠. 공통으로 아예 바뀌면서 통합과학으로 통합사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점. 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다. 여기까지 살짝 얘기를 드려봅니다.